안녕하십니까, 동정민입니다. 태풍 카눈 특집 뉴스데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조마조마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위력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한반도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자, 이 시각 가장 비상인 곳부터 가볼 텐데요. 강원 영동 지역입니다. 이 한반도를 같이 관통해도 서쪽보다 동쪽에 더 큰 비를 뿌리고 있거든요. 시간당 90mm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데요. 강릉 주문진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경모 기자,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습니다. 네, 강릉 주문진항입니다. 이곳 동해안 지역은 제6호 태풍 카눈의 직접 영향권에 진입했는데요.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보시는 것처럼 배들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바람이 점점 강해지면서 태풍이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태풍 여파로 한때 속초와 고성에선 시간당 9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침수 피해가 심각한 주문진 시장 인근 마을을 둘러봤는데요. 흙탕물이 성인 무릎 높이까지 찼습니다. 쉴 새 없이 물을 퍼내보지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강원도는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집중호우는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1시간 동안 속초엔 무려 91.3mm의 장대비가 쏟아졌고 고성에도 87.5mm가 내렸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속초 해선 10가구 56명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고성군도 거진읍 주민들에게 인근 초중고교로 대피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설악산과 오대산, 태백산, 치악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강릉 남대천과 홍천 등 둔치주차장 11곳과 도로 57곳도 통제됐습니다. 기상청은 카눈이 앞으로 밤 9시까지 강원도에 가장 근접할 것으로 보고 시설물 관리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3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은 최대 500mm 이상, 내륙에는 100에서 200mm의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강한 바람은 내일 오전까지 영향을 줄 걸로 예상돼 태풍이 빠져나갔다고 해도 지금까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강릉 주문진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많은 비가 내리면서 지금 강원 영동 지역에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잠기고 하천은 범람하고 산사태 경보도 발령됐습니다. 다행히 고립됐던 주민은 구조가 됐습니다. 이어서 김단비 기자입니다. 강원 속초시 한 사거리, 4차선 도로가 물에 완전히 잠겼습니다. 차들은 거북이 걸음을 하며 가까스로 빠져나갑니다.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일부 차량은 물바다가 된 도로 한가운데 아예 멈춰섰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은 금세 성인 허리 높이까지 차올랐습니다. 강원 속초에선 어제와 오늘 이틀간 390mm 넘는 비가 내리면서 일대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주택가, 상가, 도로 등 침수 신고가 9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무릎 정도까지 물이 차 있어요. 불편하죠. 그래갖고 통제를 하고 있어요. 폴리스 라인은 그걸 다 치워갖고 사람들 그쪽으로 못 가게 하고 입가판 같은 거는 쓸려서 그냥 떠내려온 거고요. 예. 일대가 온통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강원 고성에선 한때 시간당 90mm 육박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산사태 경보까지 내려져 위험 지역 접근과 통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강원 영월에선 불어난 물에 SUV 차량이 하천 보에 걸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119 대원들이 구조해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밖에 강원 양양에선 옹벽이 무너지면서 하천이 범람해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서는가 하면 동해시 한 마을에선 많은 비에 시각장애인 2명이 고립됐다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강릉과 동해, 속초, 삼척 등에서 57곳이 부분 통제됐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이어서 추가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자, 수도권은 지금부터가 고비입니다. 2시간쯤 뒤에 서울에 바짝 붙어서 태풍 카눈이 지나갈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둑어둑해지면서 점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서울 곳곳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남산에 나가 있는 백승현 기자 연결합니다. 백 기자, 서울 비바람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남사타워 전망대입니다.
비바람이 마치 진눈깨비처럼 거세게 불면서 제 뒤로 서울 도심 경치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우산을 써도 워낙 바람이 사방에서 불다 보니 우비를 입지 않으면 옷이 다 젖을 정도입니다. 태풍 카누는 현재까지 나온 기상청 발표로는 서울에서 약 110km 떨어진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최대 풍속은 초속 24m이며 시속 20km 속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2시간 뒤인 오늘 밤 9시에는 서울 동남동쪽 30km 부근까지 접근할 걸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경남 거제에 상륙한 뒤 카누는 당초 예상보다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북상 중입니다. 따라서 서울을 관통하지는 않고 경기 동북부 쪽으로 살짝 틀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태풍이 서울로 점점 가까워질수록 날씨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빗줄기가 오락가락하고 바람도 세지 않았는데요. 오후 2시쯤부터 빗줄기가 굵어지더니 바람도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눈이 내륙을 따라 북상하면서 세력이 다소 약해졌지만 여전히 바람이 강하고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있어 기상 속보를 계속 지켜보셔야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오늘 밤이 고비인데요. 반지하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북한 강류 댐들의 방류로 한강 수위가 높아질 경우 잠수교나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 통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산타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잠실에 나가 있는 김승희 기자 연결합니다. 서울에서 강풍이 가장 우려되는 지역이 이 송파 강동 쪽이라고 합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를 형성하는 바람의 길목이라고 하는데요. 자, 김 기자, 바람의 위력이 좀 느껴집니까? 네, 이곳 잠실에서도요, 이 태풍의 접근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비바람이 점점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이 태풍은 약 2시간 뒤인 오후 9시쯤 이 서울 동쪽을 지나갈 전망이라 밤이 깊어질수록 강풍의 위력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제 뒤로 보이는 롯데타워 꼭대기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입니다. 이 낮은 비구름에 잠겨 다가올 태풍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의 거대한 소용돌이는 이 경기도와 충청북도의 경계 부근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이 경기 동부 지역에 큰 바람길이 형성된 가운데 이 태풍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서울 동쪽, 이 송파와 강동 지역에서도 북쪽에서 바람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이미 가장 낮은 강도로 떨어졌지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고정된 건물의 간판을 날려버릴 수 있는 위력입니다. 특히 이곳 잠실처럼 고층 아파트가 많은 곳은 서울에서 빌딩풍이 가장 심한 곳 중 하나입니다. 도심의 빌딩 숲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바람의 속도가 40%에서 최대 2배 이상 빨라집니다. 2010년 태풍 곰파스는 이 빌딩풍의 위력을 강하게 남겼습니다. 이번 태풍처럼 중급 이하의 위력으로 서울 근처를 통과했지만 피해는 컸습니다. 서울에 빌딩풍이 불어닥쳐 약 1,60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태풍이 서울은 비껴가지만 단단히 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풍 카누는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강하죠. 먼저 서울의 비 피해 그리고 대비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큰 호우 피해 입었던 서울 도림천 괜찮은지 걱정됩니다. 자, 취재 기자 남영주 기자, 도림천 이미 통제가 됐다던데 괜찮습니까? 네, 태풍이 점차 가까워지면서 빗줄기는 더욱 굵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지역에서 시간당 강수량이 가장 많은 곳은 20mm의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도림천은 현재 하천물이 불어나 통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태풍은 위력이 약해졌지만 오후부터 강한 비를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뿌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숨진 서울 관악구 등 저지대는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동네 곳곳에는 차수판이며 모래주머니, 배수펌프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었던 반지하 주민들은 입구에 모래주머니를 꼼꼼히 쌓아 올리며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래 좀 쌓고 모다 점검하고 있어요. 모래는 모다를 2대 채웠는데 작년에는 저기서 물이 차가지고 여기 다
이게 아무 무용지물이었어요. 방이고 어디고 화장실도 다 넘쳤어요. 조금이나마 비를 막아볼까 조급한 마음에 우산을 덧대어 보기도 하는데요. 비가 못 들어오게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이기 반피지. 그냥 비솔 좀 들어보고 얼마나 오는가 그것도 좀 감기를 느끼려고 그러는 거죠. 비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서울 지역은 내일까지 30에서 80mm, 많게는 120mm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주민들은 태풍 카눈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긴장 속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서울 광화문 연결해서는 강풍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초속 21m가 넘는 강풍이 서울에도 불고 있습니다. 이혜주 기자, 외출은 가급적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광화문역에 나와 있습니다. 태풍 카눈으로 인한 돌풍이 마치 비바람이 돌풍처럼 불어오면서 우산을 쓰고 있어도 몸이 이리저리 휘두를 정도입니다. 오늘 오전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상륙한 뒤 북상하면서 서울과 수도권에도 오후부터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요. 길거리에 세워둔 입간판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서울 중구 순간 최대 풍속은 초속 21.6m에 달했는데요. 시민들도 우산을 손에 꼭 잡고 바람을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서울에서 오랜만에 경험하는 강풍에 시민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평소보다 좀 무겁고 튼튼한 우산을 들고 나왔는데요. 그래도 왜 우산이 바람에 흔들리고 바람이 상당히 센 게 느껴집니다. 주변에 현수막도 많고 간판도 많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부니까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좀 앞을 계속 예의주시하게 되네요. 강풍으로 인한 사고도 이어졌는데요. 경기 포천시에서는 조립식 판넬로 된 공장 지붕이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다행히 인근을 지나는 행인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동두천시에서는 교회 첨탑이 강풍에 쓰러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사고는 2차 피해까지 조심해야 하는데요. 거리에 현수막을 접어서 묶어놓고 야외 천막도 날아가지 않게 모래주머니 등으로 묶어둔 모습입니다. 카눈으로 인한 강풍은 내일 오후가 돼서야 잦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외출은 안 하려고 해도 출근을 안 할 수는 없죠. 저녁 약속들 취소하고 다들 퇴근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역 연결합니다. 박재 기자, 얼른 집에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직장인들이 몰려있는 이곳 강남역은 평소보다 1시간 이른 오후 5시부터 퇴근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직장에서 조기 퇴근을 권고하면서 일찌감치 퇴근한다는 직장인들이 많았습니다. 네, 원래 평일에는 저희 회사에서는 6시까지 하고 퇴근을 하는데요. 오늘 5시 다 일찍 퇴근 조치를 해주셨습니다. 기존에 있던 약속을 취소하거나 장화를 미리 준비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직장인도 많았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이제 최대한 오늘은 약속을 지양하고 집에서 빠르게 귀가한 다음에 안전하게 지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집에 가서 그냥 안전하게 있을 생각입니다. 장화를 사놨고 그리고 아빠랑 출근 시간 겹치게 해가지고 차 타고 나가려고 아빠랑 출근 시간대를 맞춰놨어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행정기관 등의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청하고 민간 기업도 자체적으로 출근 시간을 조정하거나 재택근무를 나서면서 조기 퇴근이 가능했습니다. 서울시는 퇴근길 인파가 붐빌 것을 고려해 지하철 버스의 퇴근 집중 배차 시간대를 30분 연장키로 했습니다. 지하철 퇴근 집중 배차 시간인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를 오늘은 8시 반까지 30분 더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버스 역시 전 노선 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합니다. 현재까지 침수가 발생한 도로는 없는데요. 만약 도로 통제로 침수가 발생할 경우 즉각 우회 운행을 시행하는 등 노선도 유동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강남역에서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이번 태풍의 가장 큰 특징, 태풍의 눈이 이렇게 우리 한반도를 관통한다는 거죠. 이게 사상 처음이라는 겁니다. 태풍의 눈을 정확히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예, 원래 태풍의 중심이 눈에 들어가면 오히려 고요해진다고 전해져 있죠. 이제 곧 태풍의 눈이 강원도 원주를 관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신선미 기자가 원주에 나가 있거든요. 자, 신 기자, 태풍의 중심부에 들어선 건데 실감이 좀 납니까? 네, 원주시 귀래면의 저수지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눈을 뜨고 있기 어려울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렸고 바람도 강했는데요. 지금은 태풍의 중심부에 들어서면서 바람도 잦아들고 또 빗줄기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뒤로 보이는 저수지도 잔잔하고 그야말로 이곳은 고요한 상황입니다. 태풍 카눈의 중심부는 오후 6시 충주를 지나 지금은 경로상으로 이곳에 가장 근접해 있는 상태인데요. 다른 강원 지역에 비해 원주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제 오늘 원주의 누적 강수량은 60mm에 불과하지만 삼척은 387mm, 강릉은 343mm에 달하고 있습니다. 채널A 취재진은 오전 9시 20분 태풍이 거제에 상륙한 이후 경남 통영에서부터 이동 경로를 뒤따라왔는데요. 통영에서 함안, 경북 성주를 거쳐 충북 괴산을 지나 이곳 강원 원주까지 뒤쫓았습니다. 오후 3시 반쯤 경북 성주군에 있을 때도 해가 보일 정도로 맑은 하늘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강원 원주와 함께 경기도 여주와 이천 등 수도권이 본격적으로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왔는데요. 수도권과 가까워지면서 태풍의 크기도 소형으로 작아졌고 중심부의 반경도 줄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태풍의 눈에 있을 때 비가 그치더라도 방심해선 안 됩니다. 태풍 주변에 이미 비구름대가 강하게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태풍이 지나간 뒤 다시 한번 비바람이 거세질 수 있으니 끝까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 원주에서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문화스포츠부 조현선 기자와 태풍 카눈의 상황을 정확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네.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이 태풍 카눈은요? 네, 태풍 카눈 충북 충주 북동쪽 육상에 있습니다. 시속 20km로 북서진 중이고요. 서울과의 거리는 110km까지 더 가까워졌습니다. 최대 풍속 24m의 강풍을 머금은 비구름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는 과정에서 어제 오늘 이틀간 삼척이나 속초 등 영동 동해안과 영남 지역 중심으로 400mm에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그럼 가장 조심해야 할 위험한 지역은 어딜까요? 네, 레이더 모습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태풍의 비구름대 보시다시피 중부와 전북을 뒤덮고 있습니다. 특히 노랗고 빨간 강한 비구름대는 충청과 경기 서부에 가로로 길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도를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경기도는 화성이나 안산, 시흥 쪽이고 서울에서는 영등포구, 마포구, 은평구가 강한 강수대 지역입니다. 그중에서도 경기 화성과 강원 고성, 서울 경우 용산 쪽에 시간당 20mm로 전국에서 가장 센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릴 비의 양도 이 태풍이 북상하면서 이미 많은 비를 뿌린 남부지방은 최대 80mm로 조금 줄었습니다. 다만 이제 절정이 될 중부지방 중심으로는 수도권은 120mm 이상, 영동 동해안 쪽은 250mm가 넘는 폭우가 더 쏟아질 전망입니다. 중부지방이 이제 지금부터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는데 원래 이 한반도에 상륙하면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정상이죠. 그런데 이번 태풍은 오늘 아침 거제에 상륙한 이후 2번의 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안 그래도 일반적인 태풍보다 느린 속도였는데요. 이 보시면 오늘 낮에 대구에서 한 번, 또 서울에 진입하면서 오늘 밤 다시 한번 속도가 늦춰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태풍 자체는 가장 낮은 등급의 태풍으로 약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mm의 폭우와 30m 안팎의 강풍이 오랜 시간 이어진다는 거고요. 그만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린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사실 복합적으로 있습니다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후지와라 효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두 개의 태풍이 서로 진로나 세력에 영향을 주는 걸 말합니다. 위성 영상으로 두 개의 태풍이 나란히 움직이는 모습 보실 수 있는데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걸로 보이지만 이 기압도를 보시면 서로 같은 영역 큰 안에서 연관성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7호 태풍 란이 카눈이 서해상이나 중국으로 향하지 못하게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카눈은 굉장히 외로운 태풍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 통상 태풍은 주변에 이를 끌어주는 바람이나 기압들이 있어서 빠르게 치고 올라가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태풍의 길인 북태평양 고기압도 멀리 있고 한반도 상층에도 기류가 막고 있어서 카눈은 혼자 힘으로 안간 힘을 쓰기 때문입니다. 자, 조현석 기자, 잠시 뒤에 이야기 계속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태풍이 훑고 지나간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안타깝게도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실종이 됐는데요.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기상 기자, 대구에서 피해가 컸네요. 네, 저는 대구 신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그치고 바람도 잦아들고 있는데요. 한때 초속 26m의 강한 바람과 많은 양의 비로 대구 경북 지역 곳곳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대구 도심을 흐르는 이곳 신천도 범람 위기에 있었는데요. 지금은 점점 하천 수위가 낮아지면서 잠겼던 다리도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물 빠진 다리는 이곳 저곳이 거센 물살에 부서져 있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60대 남성 1명이 물살에 휩쓸렸다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60대 남성 1명은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다 도랑에 빠져 실종됐습니다. 낙석, 주택 침수 등 피해 신고도 잇따라 소방당국은 400여 건이 넘는 안전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대구에서는 하천 범람 우려로 지금까지도 14곳의 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 군위 등에도 홍수 경보가 내려져 있고 울산 태화강도 오후부터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불어난 강물에 물살도 거셌는데요. 오전 한때 사람이 떠내려간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신고 지역 CCTV를 조사한 결과 노란색 부표가 떠내려간 것을 오인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었던 포항에서는 한때 1,400명 넘게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태풍은 북상했지만 여전히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신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풍 카눈은 전국 곳곳을 멈춰서게 했습니다. 하늘길, 바닷길, 철도 다 막혔는데요. 자, 오후 들어서 일부는 운행이 재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 연결해서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국진 기자, 운행이 중단됐었는데 호남선 열차들 재개가 좀 됐을까요? 네, 광주 송정역에 나와 있는데요.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이곳 송정역을 오가는 KTX 등 열차 운행은 전면 중단됐었습니다. 오후 3시 이후 남부지방이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일부 운행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열차가 다시 운행되면서 한산했던 대합실에도 승객들이 모여들고 있는데요. 태풍 여파로 전국 열차 320편의 운행이 전면 중단됐었습니다. 서행하거나 구간을 조정한 열차편도 50여 편에 이릅니다. 태풍이 강타한 남부지방을 잇는 경부선과 호남선의 운행 중단이 가장 많았었는데요. 지난달 호우 피해 이후 복구 중인 충북, 정선, 영동 일부 3개 노선의 운행도 중지됐었습니다. 승객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목포로 왔다가 이제 다시 돌아가는 일정이었는데 취소돼서 갑자기 광주에서 이제 렌터카를 해가지고 이제 목포까지 가는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늘길도 하루 종일 원활하진 않았습니다. 김포, 제주를 포함해 전국 11개 공항에 항공기 179편이 결항됐습니다. 오전 9시 20분 태풍이 내륙을 관통해 북진하면서 오후 들어 제주로 오가는 일부 항공편은 정상화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막힌 하늘길도 적지 않아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파도로 전국 150여 개 항로의 배편은 대부분 운항하지 않아 바닷길도 꽉 막혀 있습니다. 태풍이 느린 속도로 북진하고 있어 바닷길 통제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송정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장맛비에 이미 큰 피해를 봤던 지역은 이번 태풍 소식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사를 겪었던 미호강변 충북 오송 지하차도 괜찮을지 걱정도 되는데요. 충북 청주에 김태영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거기가 이제 임시 제방을 쌓았던 곳이잖아요. 추가 피해가 없는지 걱정이 되는데 괜찮습니까?
네, 하루 종일 이 사나웠던 비바람은 2시간 전부터 좀 수그러들었습니다. 기세는 줄었지만 지금 미호강을 좀 보면요. 흙탕물이 산책로 높이까지 차올라서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 하상도로는 이 노란 테이프와 이런 플라스틱 블록으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면요. 바로 왼쪽에 궁평 제2 지하차도 참사 당시 터졌던 임시 제방이 나옵니다. 이 임시 제방은요. 어제까지 보수 공사를 해놔서 모래 주머니를 전보다 더 높게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파란 방수천도 곳곳에 덮어놨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아침에 이곳에서 만난 주민은 태풍 카눈 때문에 밤새 뜬 눈으로 보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풍이 몰고 올 강한 비바람에 임시 제방이 제대로 버텨줄지 아니면 또다시 터질지 몰라서 불안하다는 겁니다. 청주시는 무심천 하산도로를 포함해 9개 도로와 주차장 3곳을 미리 통제했습니다. 방금 전 오후 5시 20분부로 오송 지하차도 통행 제한은 해제됐습니다. 충북 전 지역에는 내일 새벽까지 최대 200mm의 비가 예보돼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지난달 집중호우에 산사태 피해를 봤던 경북 예천군 주민들은 이번에는 태풍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실종자 2명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데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며 주민 수백 명이 집을 떠나 대피해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게 오늘 경북 예천군 상황입니다. 지난달 마을 진입로를 가로막아 구조대 발목을 잡았던 하천은 오늘도 범람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김태호 기자가 현장에서 실종자 가족을 만났는데 태풍 때문에 또 물에 잠겨서 암담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장맛비 복구도 덜 된 상태에서 태풍까지 이어지면서 두 지역 주민들의 시름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에서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경남 창원에선 물폭탄의 위력에 맨홀에 뚜껑이 튀어올라 버스 바닥을 뚫었습니다. 위험천만한 피해 현장들을 홍진우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경찰이 사력을 다해 뒤를 쫓습니다. 여성은 100m를 떠내려간 뒤에야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폭우에 허벅지 높이까지 빗물이 들어찬 횡단보도를 건너다 급류의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맨홀 뚜껑이 뒤집어진 채 버스 바닥에 놓여 있습니다. 바닥에 뚫린 구멍이 선명합니다. 운행 중이던 버스가 잠시 정차한 사이 도로에 박혀있던 맨홀 뚜껑이 버스 밑바닥을 뚫고 올라온 겁니다. 당시 버스엔 기사와 승객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압력이 차가지고 그게 솟구치면서 생긴 사고는 맞습니다. 일단 인명 피해는 없었고. 많은 비에 도로가 침수되면서 일대 주차된 차량들이 물에 잠겼고 상가 건물 지하가 물바다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차수판이 설치돼 있었지만 엄청난 양의 물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10분, 20분도 안 되는 순간에 갑자기 물이 차면서 그 깊은 데는 어른 무릎 높이까지 찼으니까 한 50cm 이상 물이 차올랐거든요. 물 차가지고 양수기는 물을 빼내고요. 창고의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위로 올리고. 경남 거제 한 아파트에선 벽돌이 떨어져 주차돼 있던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됐습니다. 경남 거제와 김해 등 4개 시군 3,082가구는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충북 보온에선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비바람에 천연기념물 103호 종이품송의 가지 2개가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1993년 강풍과 폭설에 가지가 부러진 이후 30년 만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네, 시청자들이 제보 영상을 채널A에 실시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전신주가 뽑히고 태풍에 휩쓸린 화물차가 물에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홍지은 기자가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태풍이 지나온 부산. 전신주가 힘없이 바닥에 쓰러져 있고 뒤집어지고 찌그러진 천막이 전선과 뒤엉켜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태종대 인근에서 바람에 날아온 노점 천막이 전신주를 덮쳤습니다. 천막이 날아와서 전선을 덮쳐가지고 전주가 동해를 됐어. 전주가 넘어갔어. 그 일대가 지금 정전이 다 돼가 있어. 지금요.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천막 자체를 손을 못 댔지. 초속 34m가 넘는 강풍에 길을 걷던 시민들이 멈칫하더니 이내 뒷걸음을 치며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파트 공사장 가림막은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채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달려가 있는 것들이 덜렁덜렁 해가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불안해 보여요. 뭐 한 30년 살았지만
이렇게 센 바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뭐 웬만한 것들은 뭐 날아다닙니다 지금. 경남 창원 하천 한가운데 화물 차량이 처박혀 있습니다. 불어난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온 겁니다. 비가 많이 와서 밖을 보는데 보니까 뭐 퍼렁이 떠내려와서 쭉 보니까 차가 안 된다. 천에 물이 많았거든요. 물폭탄이 집중된 강원도 속초. 승용차가 힘겹게 물살을 가르며 지나갑니다. 경찰이 도로를 가로막은 채 통행을 제한합니다. 인도까지 차오른 빗물에 인근 상인들은 걱정입니다.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홍수 경보가 발령된 낙동강 유역에선 하천 옆 도로가 불어난 물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폭우로 윗마을에 피신을 왔던 주민들은 도로마저 끊겨 꼼짝도 못하게 됐습니다. 밑에 잠기가지고 물이 집으로 들어와가 피신 와가 있는데 안전하다고 왔지만 길이 끊기가 우리 나가도 뭐하고 여기 갇혀 있어요. 난감하네 참말로. 나갈 길이 없어요. 채널A는 카카오톡과 전화, 이메일을 통해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이 확보된 상황에서 제보 영상을 보내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태풍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네, 태풍이 상륙하자마자 강물이 무섭게 불어나는 모습, 또 강물이 도로를 덮칠 듯한 아슬아슬한 상황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CCTV로 살펴본 카눈의 위력은 송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오전 9시 20분, 태풍 카눈이 상륙한 경남 거제시 일대를 비추는 CCTV입니다. 비바람에 도로 표지판이 떨어지고 비바람이 눈에 보일 정도로 몰아칩니다. 오전 10시 경남 통영IC 인근에선 가파른 산을 타고 토사가 콸콸 쏟아집니다. 흙탕물을 피해 차들이 아슬아슬 1차선으로 달려갑니다. 오전 11시 태풍의 오른쪽에 놓인 포항 방향 국도 CCTV에는 강물이 곧 도로를 덮칠 듯 넘실대는 모습이 위협적입니다. CCTV 카메라에도 계속해서 비가 들이치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에선 태풍이 몰고 온 폭우가 쏟아지며 CCTV 화면을 알아보기도 어렵게 빗방울이 흐릅니다. 경북 영덕군에선 도로 터널이 일부 통제됐는데 강풍 속에 복구 현장에 나온 작업자들은 모자가 날아갈까 꼭 부여잡습니다. 포항 광천교에선 도로 및 인도가 이미 잠겼고 홍수주의보가 발령되며 둔치공원을 집어삼킨 울산 태화강에선 간신히 나무 꼭대기만 물 밖에 나와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강 수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도로를 지나는 차량도 거의 없습니다. 강원도 속초에선 파도가 속수무책으로 몰아치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양양에선 거센 비바람에 풍속개가 빠르게 돌아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오늘 오전 일찌감치 태풍이 지나간 부산에선 여전히 기세를 떨친 강풍이 CCTV를 뒤흔든 모습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태풍이 한반도를 두 쪽으로 가르듯 상륙하던 그 순간 태풍을 중심으로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 비바람의 기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왜 그런 건지 광민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5분 전남 여수와 경남 통영, 부산에서 본 바다입니다. 태풍 상륙 직전 파도도 없는 잔잔한 통영 바다와 달리 태풍의 왼쪽 여수에선 비바람이, 오른쪽 부산 바다에선 거센 물보라가 일 정도로 파도가 위협적입니다. 취재진이 현장 중계를 할 당시에도 부산과 강릉에선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태풍의 왼쪽인 전주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태풍의 눈을 중심으로 오른쪽에서 태풍의 위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태풍 진로의 오른쪽은 위험반원, 반대쪽은 가항반원입니다. 태풍은 반시계 방향으로 부는데 여기에 편서풍이 더해지며 오른쪽은 바람이 같은 방향으로 합쳐져 더 강해집니다. 왼쪽에선 태풍의 바람과 편서풍이 반대로 불기 때문에 두 바람이 만나며 위력이 약해지는 겁니다. 통영에선 나무나 길거리 간판이 미동도 없었지만 같은 시간 부산에선 가로수와 표지판이 세차게 흔들린 이유입니다. 부산이나 경남 지역은 태풍 자체의 저기압성 흐름이랑 이 태풍을 움직이게 하는 바람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훨씬 더 강하게 바람이 부는 거고요. 오늘 저녁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전망이라 특히 강릉 등 위험반원 영향권에 속한 지역은 거센 바람과 비가 예상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자, 아는 기자 조연선 기자와 조금 더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궁금한 게 조금 더 있어서요. 네. 자, 태풍이 서울을 관통할지 관심이었어요. 관통하면 11년 만에 처음이라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관통하는 겁니까? 스치듯 지나갈 것 같습니다. 네. 이 태풍 예상 경로 다시 보면요. 전 시간대보다는 태풍이 서쪽으로 덜 치우치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 서울 쪽보다는 경기 동부 쪽으로 곡선을 그리면서 이동을 하겠는데요. 앞으로 2시간 후, 그러니까 오늘 밤 9시면 서울에 근접하게 됩니다. 이 태풍은 방향을 바꾸면 통상 속도가 점차 느려지기도 하거든요. 이 서울에 진입하면서 속도가 29km에서 20km로 한 번 더 낮아지게 됩니다. 이 느린 속도로 비바람이 꽤 오래 불 수 있어서 피해가 그만큼 확대될 수 있는 거고요. 서울은 고비의 5시간을 잘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고비 5시간을 잘 넘기기 위해서 좀 궁금한데 네. 비와 바람 둘 다 조심 물론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은 바람이 굉장히 강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기상청의 수도권 쪽에 예상하는 최대 풍속은 24m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도심이다 보니까 주변에 빌딩 숲이 많잖아요. 이 빌딩 사이에서 돌아부는 바람까지 더해져서 이 태풍 바람을 최대 2배까지 더 세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전문가들한테 전화를 해서 좀 물어보니까 이 두 가지가 겹쳐져서 오늘 밤 10시가 넘으면 이 서울에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 33m까지 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서울의 역대 최고 바람인 31.5m를 훌쩍 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경우 서울에서 가장 바람이 셌던 곳은 서울 중구입니다. 이 고층 건물이 밀집된 곳이기도 한데요. 태풍이 와서 빌딩풍까지 더해진다면 이 서울의 기록적인 강풍이 될 수 있습니다. 초속 30m 바람이 어느 정도냐? 이 시속 108km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바람을 정면으로 맞는 수준이 되고요. 네. 기차 탈선은 물론이고 성인 남성이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쯤이면은 우산의 역할도 이제 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저녁에 혹시 약속이 있으시다면 가능하시다면 미루시고 최소한 오늘 밤에는 외출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최선일 듯합니다. 아,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속도가 느리다니까 이게 언제 끝날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오늘 밤이 지나면 태풍 걱정은 좀 안 해도 될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이 5시간 이후 서울은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지만 평양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경기 북부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북한으로 넘어가는 새벽에 또다시 태풍 속도가 조금 느려지거든요. 20km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만일에 남북 접경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린다면 임진강이나 한탄강 등 남북 공유 하천 하류의 수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태풍이란 게 이 빠져나가도 비구름을 남기기 마련이거든요. 후면에서 남은 강수대로 수도권 경우 새벽까지는 센 비가 반복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우 수도권에는 최고 200mm의 비가 내리겠고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일 오후가 되면서야 비가 완전히 끝나겠고요. 이 태풍의 강도가 약해져도 우리나라를 그대로 관통하는 태풍입니다. 센 비와 강풍은 그만큼 평소보다는 강하다는 거고요.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심각성을 인지하셔야겠습니다. 네, 아는 기자 조연선 기자와 살펴봤고요. 이 태풍 소식은 잠시 후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태풍 카눈으로 오늘 잼버리 행사는 거의 실내에서 진행됐습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김현숙 장관은 어제 브리핑을 돌연 취소해 논란이었죠. 저희가 취재해보니 잼버리 대원 이동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라는 이유를 대며 브리핑에 난색을 표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조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는 어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잼버리 대회 1일 브리핑을 미룬다고 공지했다가 돌연 취소했습니다. 대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여가부 장관의 브리핑이 예정되었다가 취소되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자세한 경위는 모르겠고요. 여가부는 당시 비상대책반 회의가 길어져서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채널A 취재 결과 김 장관 본인이 브리핑에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김 장관이 잼버리 대원 이동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아 잘 모른다고 했다며 취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잼버리 프로그램 관련이 아닌 대원 수송, 배치는 본인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지만
공동 조직위원장으로서 파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오늘 1일 브리핑도 장관이 아닌 여가부 국장이 참석했습니다. 여당은 김 장관 해임 건의도 검토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당은 대회가 마무리되면 지원부처로서 미흡했던 여가부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대통령실도 잼버리 대회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진상 파악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진정한 반성이 없었고 입시 비리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조 전 장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손인희 기자입니다. 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민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소시효 만료 약 보름 앞둔 시점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씨가 입시 비리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한 걸로 보인다며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현재도 일부 혐의를 다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부산대와 서울대의전원에 허위 위조 문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온 조 씨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고려대와 부산대의전원 입학 취소 불복 소송을 취하한 데 이어 의사 면허도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진정한 반성이 없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미국 현지 사진을 SNS에 올린 조민 씨는 검찰 기소를 뉴스로 접했다며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은 공범인 조 전 장관 입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항소심 첫 재판에서 구체적 혐의에 대해선 생업이 바빠 몰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오늘 딸 기소 직후엔 SNS에 글을 올려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며 격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이 밖에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들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현재 조민 씨와 공범으로 묶인 정경심 교수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고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네 번째 검찰 소환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일주일 뒤인 17일입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돼 조사를 받는 건데 이 대표는 국가 폭력이자 이재명 죽이기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이 15, 16, 17일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대표 측은 17일을 선택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백현동 개발 인허가권자인 이 대표가 특혜 의혹에 개입한 정황이 보여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소환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2015년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특정 민간업체에게 이례적으로 부지 용도 변경을 허가해주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입니다. 그 배경으로 이 대표 측근이 거론됩니다. 이 대표는 당시 용도 변경은 박근혜 정부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변경해 준 게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또 이번 수사가 국가 폭력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 폭력입니다.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입니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추가 소환될 수 있고 이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9월 정기국회 시작 후 청구될 경우 회기를 끝낼 수 없어 표결이 불가피합니다. 이 대표 측은 야당 망신주 기용으로 검찰이 정기국회 중 영장을 청구한다면 그건 정치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혁신안으로도 시끌시끌합니다. 오늘 혁신위가 사실상 권리당원의 뜻대로 당대표를 뽑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계파 갈등에 기름을 부어놓고 정작 혁신위는 노인 비하 그리고 가정사 논란에 쫓기듯 간판을 내렸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당대표를 뽑을 때 권리당원의 권한을 대폭 늘리는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에 이제 선출해서 권리당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로 선출하는 안을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현재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로 구성된 선출 방식에서 대의원을 아예 배제한 겁니다. 공천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안도 내놨습니다. 현역 의원 물갈이, 당원의 권한을 강화하자는 친명계, 강성 지지층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도 역대급 혁신안 꼭 관철시켜야 한다며 환영했습니다. 비명계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혁신안이에요, 혁신안은. 또 이재명 지킴이 아니지. 그 개딸 아니지, 개딸안. 서른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을 완전히 박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독재자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혁신안은 오는 16일 의원총회와 28일에서 29일 1박 2일간 워크숍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개파 간 경론이 예상됩니다. 노인 폄하, 가정사 논란으로 잇단 구설에 오른 김은경 위원장은 사과와 함께 쫓기듯 혁신위 활동을 끝냈습니다. 혁신위원회 활동은 오늘로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말로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당초 예정됐던 것보다 한 달 정도 조기 예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계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현주 방심위원장이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고 또 업무 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썼다는 내용입니다. 정 위원장은 조목조목 해명했지만 곧 해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조만간 정현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방심위 수뇌부에 대한 교체 작업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 회계 검사 결과 심각한 수준의 결격 사유가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방통위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근무일 총 414일 중 78일을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했고 절반이 넘는 270일을 오후 6시 전에 퇴근했습니다. 또 1인당 3만 원 단가를 위반하고 실제 식사 비용보다 많은 금액을 사전에 결제해 사용하는 등 업무 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해 방통위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 위원장은 일반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출퇴근 상황은 불찰이라면서도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서는 나도 알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2년 동안은 제대로 일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본인이? 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 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 절차는 인사혁신처가 방통위 검사 결과를 검토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지난 호우 때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를 찾다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 사건 수사 속보로 이어갑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1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윗선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죠. 저희가 수사단 내부 문건을 입수했는데요. 그 사단장을 콕 집어서 사건 관계자에서 제외하면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했습니다. 이 국방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왜 이 사단장을 콕 집어서 분석했는지 논란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김민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달 31일 작성한 내부 문건입니다. 이날은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언론 브리핑이 갑자기 취소된 날로 그 이후 사령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상병 최수근 익사 사건의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란 제목의 내부 문건에는 3가지 문제점이 적혀 있습니다. 먼저 수사 과정에서 관계자 변경 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기술했습니다. 유족의 여론 악화도 우려했습니다. 부친은 사단장 관련 혐의 사실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며 사단장을 관계자에서 제외했을 시 유족을 납득시킬 사유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임성근 1사단장을 사건 관계자에서 제외시키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경찰 수사도 고려됐습니다.
사건 처리 주체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자가 추가될 수도 제외될 수도 있다면서 해병대 수사 과정에서 관계자 변경이 실익이 없음을 언급한 겁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3일 압수수색에서 이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따라서 윗선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건을 보면 임성근 사단장을 관계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주체로 상급 제대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청와대를 일컫는 BH 그리고 국방부도 문건에 등장합니다. 이어서 전혜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은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상급 제대 의견에 의한 관계자 변경 시라고 명시했습니다. 사단장을 관계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급 제대, 즉 해병대 수사단보다 높은 곳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청와대를 일컫는 BH와 국방부가 등장합니다. 관계자 변경 사실이 언론 등에 노출될 경우 BH와 국방부가 정치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이라고 적은 겁니다. 유족의 여론 악화를 우려하면서 상급제대 의견에 따라 관계자가 변경됐다는 걸 유가족이 알게 될 시 더 큰 의혹 제기 가능성이 높다면서 상급제대 의견임을 재차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으로부터 현 정부 불신 조장 등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군 지휘부와 리더십 그리고 윤 대통령 안보실까지 개입된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방부는 이 문건과 관련해 수사 관련 사항이라 답변이 제한된다면서 특정인의 혐의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방부의 설명으로 가름하겠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중국이 한국행 단체 관광의 빗장을 완전히 풀었습니다. 유커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관광업계와 면세업계는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오늘 발표한 중국인 단체 여행 허용 국가는 78개국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등이 포함됐습니다. 중국은 2017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한국 관광을 사실상 금지했다가 일부 단체 관광이 재개됐지만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다시 전면 금지됐습니다. 이후 올해 1월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로 중국은 단계적으로 단체 여행 재개를 알렸지만 우리나라엔 빗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한중 양국은 상호 간 인적 교류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하에 관련 소통을 해온 바 있습니다. 단체 관광 재개 소식에 양국의 관광업계와 면세업계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所以我们昨天连夜已经把一些首尔的济州的新的产品包括首发团的产品其实现在都已经准备好了。 내년 정도에는 잘 회복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중국 페이먼트사랑 제휴해서 이벤트를 만들고 한중 외교 소식통은 다음 주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둔 가운데 양국 관계를 적절히 관리하려는 중국의 의도로 볼 수 있다며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조심스럽게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서 중국행 비자를 발급할 때 지문을 채취하던 절차도 12월 31일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한 20대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채널A 취재 결과 이 운전자는 병원 4곳을 돌아다니면서 마약 성분을 16번 처방받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공용주차장에 차를 대고 성형외과 건물에 들어가는 남성. 9시간 뒤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다시 차에 올라타고 불과 15m가량 운전하다 갑자기 인도로 돌진합니다. 지난 2일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중상을 입힌 롤스로이스 운전자의 사고 직전 모습입니다. 신 씨의 소변에서 케타민과 프로포폴, 아미노플루티누라 제품 등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이 검출됐습니다. 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드름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서 투약받았다고 주장했는데 해당 의약품들은 일반적으로 여드름 치료에 쓰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씨는 지난 2월부터 병원 4군데를 돌아다니며 매달 2차례가량 모두 16번 시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신 씨는 이미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한 차례 입건된 과거 전력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 씨가 마약 투약을 목적으로 병원을 돌아다닌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11시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최재현입니다. 지금부터는 태풍 취재 기자들을 한 번 더 연결해서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과 1시간 뒤면 태풍 카눈은 서울에 가장 가까이 옵니다. 서울 남산타워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백승현 기자, 조금 전에 비바람이 엄청나던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 남산타워 전망대입니다. 비바람이 마치 진눈깨비처럼 거세게 불다 보니 제 뒤로 보이는 서울 경치는 희뿌옇게 흐려 보이는 상황입니다. 또 사방에서 바람이 불다 보니까 우산을 쓰더라도 우비를 입지 않으면 옷이 다 젖을 정도입니다. 태풍 카눈은 서울에서 약 100km 떨어진 동남쪽에서 위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속 20m로 이동 중이며 최대 풍속은 초속 24m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시간 뒤인 오늘 밤 9시에는 서울 동남동쪽 30km 부근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오전 9시 20분쯤 경남 거제에 상륙한 뒤 카눈은 당초 예상보다 약간 동쪽으로 치우쳐 북상 중입니다. 따라서 서울을 관통하지는 않고 경기 동북부 쪽으로 살짝 틀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태풍이 서울로 점점 가까워질수록 날씨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빗줄기가 오락가락하고 바람도 세지 않았는데요. 오후 2시쯤부터 빗줄기가 굵어지더니 바람도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눈이 내륙을 따라 북상하면서 세력이 다소 약해졌지만 여전히 바람이 강하고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있어 기상 속보를 계속 지켜보셔야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오늘 밤이 고비인데요. 반지하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북한 강류 댐들의 방류로 한강 수위가 높아질 경우 잠수교나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 통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남산타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서울에 내리는 비의 양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해 큰 피해를 입었던 서울 도림천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 비가 더 내리는 것 같은데 도림천은 괜찮습니까? 네, 방금 전부터 바람도 더 많이 불고 비도 더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에는 많게는 시간당 23mm의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도림천은 하천물이 불어나 현재는 출입이 통제된 상황입니다. 현재 태풍은 위력이 약해졌지만 오후부터 수도권에 강한 비를 집중적으로 뿌리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서울에는 많게는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지난해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숨진 서울 관악구 등 저지대는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동네 곳곳에는 차수판이며 모래주머니, 배수 펌프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었던 반지하 주민들은 입구에 모래주머니를 꼼꼼히 쌓아 올리며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내일까지 30에서 80mm, 많게는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되는데요. 서울시는 이른 귀가를 하는 시민들을 위해 지하철과 버스의 퇴근 집중 배차 시간대를 30분 연장했습니다. 아직까지 서울 지역에는 침수가 발생한 도로는 없는데요. 만약 도로 통제로 침수가 발생할 경우 즉각 우회 운행을 시행하는 등 노선도 유동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태풍 카눈이 수도권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 동부지방을 통과해 밤사이 북한으로 빠져나갈 텐데요. 남부지방은 차츰 태풍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강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특히 강원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에 많게는 250mm 이상, 서울 등 수도권에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한 바람에도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강원 영동에는 초속 20에서 35m 안팎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고요. 해안가로는 강한 너울과 높은 물결이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남부지방은 내일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까지, 경기 북서부는 모레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제 1시간 후면 서울 동쪽으로 이 태풍이 지나갑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자정 넘기면 그래도 수도권 강원 지역은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만전을 기해서 내일 이 시간엔 그래도 잘 넘겼다 이런 소식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채널A 뉴스 특보는 오늘 밤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철저히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